미국 플로리다주는 억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하죠.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조스는 물론이고요. 시타델 그룹의 켄 그리핀, 미국 유명 헤지펀드 회사의 대표인 데이빗 테퍼 등 플로리다는 억만장자들에게 있어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플로리다의 따뜻한 날씨와 세금 혜택 등이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억만장자들에게 플로리다는 거의 천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에게 플로리다는 어찌 보면 지옥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플로리다 주민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비 고충에 시달리고 있고요. 플로리다의 한 지역에서는 아이들 중 무려 50%가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 비용조차 빠르게 치솟으며 길거리에 나앉거나 도시를 떠나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억만장자들의 천국 플로리다에 감춰진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플로리다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연중 따뜻한 날씨와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바다가 있다는 점은 휴가철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특히 세계 2차 대전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는데 기나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플로리다의 따뜻한 기후를 찾아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플로리다의 관광업 발달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찾는 이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플로리다의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1940년대까지만 해도 약 200만 명 정도였던 인구수는 1960년대 들어서는 약 500만 명을 넘어서며 20년 만에 2.5배가량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의 관광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가장 중요한 발전은 1970년대에 찾아옵니다. 바로 1971년 우리가 모두 아는 세계 최대 리조트 중 하나인 월트 디즈니 월드가 이 플로리다에서 개장한 거예요. 당시 막대한 규모의 부지를 흥미로운 놀이기구와 골프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들로 가득 채운 이 디즈니 월드로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이렇게 몰린 사람들이 숙박을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돈을 펑펑 쓰면서 플로리다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관광업으로 돈맛을 본 이후 플로리다는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아 발전시켜 나갔고요. 주 전역에 다양한 관광 명소를 세우며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플로리다의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1971년 약 710만 명이던 인구는 20세기 말인 1999년에 무려 약 1,500만 명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플로리다에서 관광업은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어다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플로리다 경제는 사실상 관광업이 만들었고 현재를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플로리다를 만든 관광업이 최근 들어 오히려 플로리다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플로리다 관광산업의 문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광산업 노동력과 임금입니다. 플로리다는 관광산업의 메카답게 약 200만 명 가까이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종사하는 관광산업에서의 임금이 플로리다에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플로리다의 호텔, 레스토랑 등 관광 분야 종사자들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 성인 한 명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은 1년에 약 4만 6천 달러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호텔 및 숙박과 같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4만 3천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플로리다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는 1년 내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적자인 셈이에요. 게다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가 한 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세 가족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 비용이 무려 약 7만 5천 달러가 되어버리거든요. 적어도 연봉이 2배는 되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니 플로리다가 관광업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왜 관광업 종사자들의 임금은 이렇게 턱없이 낮은 걸까요? 알고 보니
당연히 플로리다 관광 산업이 가지는 특성인 계절성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플로리다라도 1년 내내 쉬지 않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죠. 모든 관광지가 그렇듯 성수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항상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한 3월에서 8월은 플로리다의 극성수기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특정 시기에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지고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 고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넘쳐났던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겨울철 비수기입니다. 관광객이 줄고 많은 일손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근무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급기야 비수기에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플로리다 관광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높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관광업의 불안정성은 플로리다 노동자들의 생산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노동 생산성이란 간단히 말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영상의 지도는 미국의 노동자 한 명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리다 지역의 생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무척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플로리다의 노동자들은 미국의 다른 지역 대비 동일한 결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노동자들의 이러한 낮은 생산성에는 낮은 교육 수준이 한몫했을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플로리다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관광업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죠. 달리 말하면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한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의 자료는 25세 이상 인구 중 대학 학위를 소지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플로리다주 대부분의 인구가 국가 평균보다 더 낮은 교육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대학 학위가 있어야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교육 수준은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로 가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플로리다주의 관광업에 대한 일자리 집중은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플로리다주의 관광 붐과 인구 이동은 플로리다 경제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거 비용 증가 문제입니다. 밀려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더해서 플로리다주에는 은퇴 후의 삶을 시작하려는 은퇴자들로 붐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플로리다주에서는 여행객들과 은퇴자들을 위한 휴가용 임대주택과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플로리다주의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일단 주의 평균 주택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무려 164%가 증가했고요. 임대료 또한 이에 못지않게 상승했습니다. 영상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중간 임대료 가격은 약 3,200달러로 국가 전체 평균 대비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은 단기간 머무는 여행객들이나 은퇴 후 여유있게 삶을 즐기고자 하는 세대들에게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돈에 대한 걱정이 없거나 조금만 살다 다시 고향으로 떠나버리면 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원래 플로리다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주민들의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주택가격과 임대료만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 거예요. 특히 임금이 낮은 관광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저렴한 주택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고요. 임대료는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플로리다 주민들은 직장 근처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긴 통근 시간을 감내하더라도 임대료가 더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부동산을 주거지가 아닌 투자 상품으로 보는 추세가 주택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집을 구입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로리다주 도시들에서는 단기 임대주택의 점유율이 무척 높은 편인데요. 올랜도의 경우 임대주택 점유율이 약 54%, 키웨스트는 무려 59%에 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율이죠. 물론 이렇게 단기 임대주택이 많아진다는 점은 단기간 머물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머물 수 있는 집에 대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실거주를 위협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광업 문제와 부동산 임대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재 플로리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주가 은퇴자들의 천국이라는 점이죠. 영상 초반에 플로리다주는 날씨도 비교적 따뜻하고 주민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도 무척 크다고 말씀드렸었죠. 플로리다주는 소득세, 특히 자본소득세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억만장자들뿐만 아니라 목돈을 주게 된 은퇴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돈을 버는 일보다 세금을 조금 내는 것이 더 이득이거든요. 그렇게 모여든 은퇴자들은 그 수가 점점 많아졌고 급기야 나중에는 하나의 커뮤니티까지 이루게 되는데요. 그 이름하여 더 빌리지. 더 빌리지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대규모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퇴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로의 빠른 유입에 따라 이 빌리지의 성장세가 아주 가파른데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더 빌리지는 약 4.7% 성장하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되었고요. 이 빌리지에 거주하는 인구만 해도 이제 15만 명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현재 플로리다는 은퇴자들이 넘쳐나는 지역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플로리다에 자리 잡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많은 은퇴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들은 노동력으로서 참여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도시 의료 서비스와 같은 재정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노동자와 은퇴자의 비율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영상의 자료를 보시면 현재 세금을 납부하는 노동자와 은퇴자의 비율은 3대 1입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이 비율이 2대 1로 감소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플로리다는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고 은퇴자들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주 정부에 들어오는 세수는 감소하고 있고 공공 인프라나 의료 부분에 대한 재정 지출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플로리다로 약 45만 명이 이주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은퇴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플로리다의 은퇴자 수 증가는 플로리다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의 현재와 미래도 그렇게 썩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고요. 최근에는 상승하는 집값, 임대료로 인해 생활비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더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노동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까지 부자들과 은퇴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던 플로리다주에 어떤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인구와 경제 발전이라는 뉴스와 달리 까면 깔수록 이와 상반된 모습이 드러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플로리다가 현재 산적한 중요하고 큰 문제들을 발판 삼아 억만장자들만이 아닌 모든 주민이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